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신축급 다가구 건물이 오늘 우리 경매물건의 목적지입니다. 딱 봐도 아주 웅장한 신축급 다가구 건물의 컨디션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용실이라고 써 있어. 미용실이 있어, 진짜로. 보세요, 여기 미용실이 있어요.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요. 어디가 아프냐면 갈비뼈가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 제가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근데 이 갈비뼈는 아시다시피 깁스를 못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수술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현장감 넘치는 영상을 전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조심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간 이유는 제가 취미로 하는 게 복싱인데 챔피언분이랑 스파링을 잘못하는 바람에 잘못 맞았어. 이게 리버샷이라고 있습니다. 리버샷을 왼쪽에 바디를 이렇게 제가 좀 잘못 맞는 바람에 사실상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살살 걸어 다니면서 조금 텐션이 떨어질 수 있는 점,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는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은 안정적인 월세 흐름을 세팅할 것이냐, 혹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기준으로 경매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고민을 두고 항상 경매 투자를 고민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시차익형 부동산이 뭐가 있죠? 아파트입니다. 낙찰받으면 돈이 일부 묶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최소 2년 뒤에 매각을 통해 시세 차익을 기준으로 하여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월세 수입형 부동산은 뭐가 있죠? 상가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세팅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게끔, 일하지 않아도 현금 흐름을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게끔 세팅하는 것이 상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상가 투자의 단점은 추후에 매각 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고민을 두고 우리는 투자의 방향점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보유만으로도 안정적인 월세 흐름을 세팅할 수 있고요, 추후에 매각 시 시세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가구 경매물건이죠. 호실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임대 구성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주가 토지를 전부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매각 시 시세 차익도, 우량한 압도적인 시세 차익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지 못한다면 월세 흐름도 못 만들고 시세 차익도 리스크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입지인 마포구에 현 경매물건이 위치해 있어서요, 시세 차익과 안전한 월세 흐름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매물건인지 대장 옥션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사항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물건의 소재지는 서울 마포구 현석동이며 토지 48평, 건물 98평을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근린주택 경매물건입니다. 감정가 23억에 시작하여 20% 저감된 18억 4천만 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해당 경매물건지 인근 다가구 일반 매물은 신축급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노후된 다가구 매물만 일부 존재합니다. 이 또한 평당가로 환산하면 약 5천만 원의 시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오늘 경매물건의 적정 시세는 약 24억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현 최저가 대비 충분한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의 건물의 현황은 총 4층으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이며 지하는 주차장 1층 10평, 그 외 층별 20평씩 나눠져 있죠. 현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6년도로 비교적 준신축급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권리사항으로는 2021년도 01월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또한 총 5명의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있으며 전입, 확정, 배당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기에 낙찰대금에서 전액 배당받게 됩니다. 하지만 201호에 전입된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죠. 해당 부분은 현장에서 제가 방문하여 이사 나갔는지 혹은 가족관계 무상 임차인인지 재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입지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도보 10분 거리에는 서울 지하철 6호선 광은창역이 위치해 있어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 조성과 서울의 대표적인 한강공원까지 인접되어 있어 우량한 입지를 품고 있죠. 그로 인해 매년 토지의 가치는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입지입니다. 자, 오늘은 다가구 투자 시 꼭 피해야 되는 매물 약 3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교통입니다. 지하철 및 버스 정장이 도보 10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는 매물만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한 2m 밖에 안 되는 이 꼬불꼬불한 이면도로에 있는 매물도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로 지어지는 다가구 매물들이 속출하는 해당 지역들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규로 신축되는 다가구 매물들이 과잉으로 공급되면 수요자 측면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요. 공실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급으로 인해서 그 일자리에 대한 수요층들을 받쳐주기 위해 다가구 매물들이 공급되는 지역들은 일부 호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용인, 화성, 평택 등에 의해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들은 즉시적인 임대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수익성입니다. 현재 기존에 구성된 임대료는 맹신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구성되어 있는 임대료를 판단하여 현 경매 물건의 수익성 여부를 밀도 있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걸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 임대료를 부풀려서 매각하는 행위도 종종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맹신하지 마시고요. 현재 구성된 임대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도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너무 거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 5년에서 10년 차 이내에 다가구 매물을 보셔야 되는 점, 이 점도 꼭 유의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경매로 매입할 수 있다면 이건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저와 같이 밀도 있게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신축급 다가구 건물이 오늘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지입니다. 딱 봐도 아주 웅장한 신축급 다가구 건물의 컨디션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물의 이미지 보다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외벽은 석재 붙임 등으로 마감 처리되었습니다. 총 건축 면적은 98평이며 4층 건물로서 층별 약 20평씩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니까 더욱 컨디션은 양호해 보이며 큰 수리 없이도 임대 구성이 바로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현황상 봤을 때는 신축급이라 타일 깨짐, 샤시 상태 전부 양호합니다. 뭐 큰 하자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오늘 경매 물건은 다중주택이 아닌 다가구 매물로서 주차장을 호실별로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하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여기 전면부로 돌아가면 1층에도 주차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마다 취사시설이 불법이 아닙니다. 제가 맨날 보여드린 건 다중이라 오늘은 다가구 매물입니다. 건축법상 위반되진 않는다. 한번 쭉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긴 지하인데 특이한 게 있는 게 헤어샵이라고 돼 있어요. 미용실이 있다는 겁니다. 미용실이 없었는데 경매 정보지상은 여기 앞에 화단이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고요. 주차 구획선 여기 2대 정도 낼 수 있는데 주차 구획선이 있고 주차자가 한 대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쓰레기랑 일부 폐가전이 배치되어 있고요. 미용실이라고 써 있어. 미용실이 있어, 진짜로. 보세요, 여기 미용실이 있어요. 주차장에 아무런 가벽이랑 경계 구분이 없이 이런 거
비닐 천막 같은 거 하나 대놓고 미용실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미용실이에요. 대박. 미용실이 이런 데 있어. 야, 여기서 머리 자르면 진짜 잘 되겠죠? 여기서 미용하면 좋겠죠? 야, 마포구에 이런 데가 있어요. 야, 하여튼 뭐 미용실도 있고 미용실 임대 받을 수 있겠죠? 미용실 상가 임대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따르고요. 주차장 위에 천장에 크랙, 뭐 누수, 결로 이런 건 없어요. 없고 파손도 없습니다. 자, 우선 전면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옆에는 이렇게 화분이랑 뭐 이렇게 경작물들을 키우시네요. 조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긴 전면부입니다. 아, 웅장하죠. 실제로 대장 TV에서 이런 우량한 경매 물건을 잘 안 보여드리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전면부 쫙 해서 웅장합니다. 건물 면적이 무려 1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잘 지어진 신축형 다가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웅장한 건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층에 보면 이렇게 주차장이 구획선이 나눠져 있는데 저렇게 고추를 말리고 계세요. 저렇게. 그래서 주차는 어렵다. 저희는 고추의 집이다. 주차는 어려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차를 한 대, 두 대, 한 세 대. 여기는 주차 못해요. 사실상 못하는 걸 보여주고 한 대, 두 대, 그리고 1층 지하 쪽에 두 대 정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면 가건물 하나 보이죠? 저게 이제 제시외입니다. 지금 이게 비밀이 있는데 일로 와보세요. 여기 보시면 1층에 101호라고 저기 현관문 하나 있죠? 1층에는 호실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저렇게 무단으로 증축시켰습니다. 앞면 주차장 D를 확보해서 여기 주차장이 두 대 돼야 되는데 아예 확장해서 101호를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가건물 세워서 옆에다가 화장실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이행강제금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층에 추가 면적을 더 확보했다. 그리고 전체적인 호실이 잠겨 있는 곳들이 많네요. 그래서 아마 공실률도 다수 존재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담배 맛집이죠. 담배 엄청 태우시죠. 골목길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현관 상태고요. 보면 우편물이 쌓여져 있는 데는 없어요. 쌓여져 있는 데는 없고 적재된 게 이제 301호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아까 전에 102호만 있어야 했는데 101호 옆에 무단으로 확장됐죠. 그래서 호실은 하여튼 1층에는 2개, 2층 2개, 3층 하나, 4층 하나, 5층 하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없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무단으로 증축되는 점, 이 점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요약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현관 앞에 이렇게 있고요. 오늘은 문이 좀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장 옥션 상에 나와 있는 이미지로 전체적인 거 내용 한번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 경매 정보지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로 보면 자, 1층은 전용 10평이며 약 공급으로는 13평 정도 됩니다. 투룸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층과 다르게 1층만 현관 색상이 좀 다릅니다. 현관문이. 자, 요건 비밀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총 요약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한 개 호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측면에 주차장 부분에 한 개 호실을 확장하여 총 1층에는 2개의 호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층은 1층과 확실히 다른 현관문을 가지고 있죠. 자, 2층은 20평이며 10평씩 나눠져 있습니다. 호실이 2개이죠. 투룸이고요. 오늘 물건은 무리한 방개수 확장을 통해 실거주에 불편을 주는 5평짜리 원룸 건물이 아닌 중장기 임대 구성이 가능한 투룸 구조로 가족 단위의 수요층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201호에 거주 중이신 분은 대항력은 있으나 보증금이 미상으로 없었죠. 요 부분 제가 알아냈어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총요약 때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층은 20평 단독이고요. 가족 단위를 케어할 수 있는 3룸 형태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축주가 본인의 수익에 의존하여 무리한 방객수 확장을 한 것이 아닌
실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운영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자, 4층은 20평 단독이고요. 3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차에 비교적 좀 빨리 들어왔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갈비뼈가 아파요. 너무 아파. 못 걸어 다니겠어. 그래서 대략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좀 일찍 들어온 점, 제 건강이 제일 우선이죠.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면서 영상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201호에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이 있었죠. 배당 요구 안 하신 분. 제가 직접 만났어요. 가만히 있다가 나오시는 분이 계시길래 여쭤봤는데 딱 그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다음에 여기 건물이 경매가 나왔거든요. 혹시 그 이사 나갈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근데 저가 네네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성함이 어디이죠? 저는 배당 요구 신청 못했거든요. 자, 그분이 말씀하시기에는 본인도 알고 있대요. 배당 요구를 못한 걸. 자기는 배당 요구를 하고 싶은데 누가 자꾸 배당 요구 신청서가 오거나 우편물이 송달되면 없앤대요. 자꾸 없대. 내 현관문만 뭐가 안 붙여 있대. 그래서 우체국에도 항의하고 막 했는데 뭐가 이게 송달이 안 와서 사실상 못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다 송달시켜요. 그리고 송달이 안 되면 현관에다 붙여놓죠. 우편물 직접 수령하라고, 법원에 왔다고, 배당 요구서 왔다고. 근데 이거를 누가 제 생각에 고의로 자꾸 없애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현 임차인분은 알고 계세요. 본인은 낙찰자한테 돈을 받아갈 수 있다는 권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뭐 돌려주면 이사 가겠다, 혹은 연장의 의사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집은 투룸이고 건물에 하자는 전혀 없대요. 그리고 입지도 너무 좋대요. 살기 편하고 너무 좋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미용실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분이 취미생활로 하는 거래요. 취미생활. 뭐 이런 히스토리까지 전체적으로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증금도 알아냈어요. 보증금은 2억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2억에 살고 계신다. 근데 약간 좀 미심쩍죠. 아니, 수차례 배당 요구가 왔을 텐데 그걸 누가 뗐다고 한들 법원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고 배당 요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위를 안 했다고? 안 했어요. 그리고 보증 금액도 비교적 무거워요. 2억이에요. 약간 뭔가 소유자분과 관계인가 아닌가 뭐 약간 의심적인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심으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입찰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보증금이 살아있다, 2억이다 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하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지하고서 나중에 돌려줄 때 이체 내역 보자, 임대계약서 보자, 전체적인 거래 내역 확인하고요, 중개사랑 통화해서 맞다고 하면 당연히 지급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2억은 세이브된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보증금이 살아있다, 2억이다, 이걸 꼭 판단하시고 오늘 경매 물건을 수익성 여부를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은 서울 대표적인 입지 마포구에 있죠. 그래서 황금성이 뛰어난 입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협소하게 원룸 형태로 잘라 놓은 다가구 건물이 아니라요, 최소 투룸 이상 구조를 확보하고 있고요, 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어서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면도 메리트 있죠. 주변 시세 대비 30% 이상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가라 단기적인 시세 차익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종료하면 좋은데 항상 단점을 말씀 안 드리면 대장이 아니겠죠. 자, 오늘 경매 물건에도 약 3가지 정도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공부상,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다가구 경매 물건입니다. 위반 사유로는 옥탑 무단 증축과 1층의 일부를 무단으로 증축했어요. 이게 위반 건축물로 적발돼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부 멸실된 상태라 이 사실을 관할 구청에다가 고지하여 양성화가 되는지 이 부분도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양성화가 안 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도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지, 월세 흐름을 더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크로스 체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적발은 안 됐지만 1층에 그 현관문 달랐죠. 1층은 공부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걸 우린 줄여서 근생빌라라고 부르죠. 근린생활시설인데 현재는 주거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 또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아까 미용실 있었죠?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낙찰받고 다 철거하거나 치우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수익성의 저하예요. 사실상 다가구 매물을 매입하면 반개수가 최대한 많아야 안정적인 월세 흐름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매 물건은 반개수 확장에 초점을 둔 게 아닌 실거주의 편의성을 초점을 둔 다가구 매물로서 수익성이 일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경매 물건은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요, 전체 호실을 전세 구성을 최대한 진행한 후 투자금을 일부 회수한 다음에 추후에 가치형 매도 차익형 물건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아까 전에 제가 만났던 201호회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저는 사실상 2층에 소유자가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 단위가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권리신고를 안 하고 배당록을 안 했겠습니까? 수차례 왔을 텐데 법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현장에 방문했는데 현실은 뭐죠? 대항력이 있는 진성적인 임차인이었습니다. 보증금이 2억이고요. 수차례 법원에 갔는데 누가 고지서를 일부러 뗀대요. 떼서 신고를 못했대요. 그래서 보증금도 비교적 무겁습니다. 약 2억 정도 임차인을 인수한다는 생각 하에 오늘 경매 물건의 수익성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자, 결론은 오늘 경매 물건 입찰하지 마세요. 입찰하지 마세요.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도 일부 무겁고요. 그리고 호실 반개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도 일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금액도 크게 저렴하지 않은 편이라 오늘 경매 물건은 이번 차 시에 입찰하지 마시고요. 추가 한 2회 정도 유찰을 더 지켜보세요. 그때 지켜보신 후에 해당 임차인까지 인수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투자 여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장점만 보지 마시고요. 이 경매 물건의 숨겨진 단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수익성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초보이고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땐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지속적인 도전을 진행한다면 그때 비로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죠. 그러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선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원하는 목표를 100%는 아니더라도 70% 이상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실행해서 도전해서 성공했다면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원하시는 목표를 잡았다면 저와 함께 꾸준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며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